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중등수학 최유림입니다. 오늘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좀 표현을 해보고 그 문자 대신에 수를 넣어봄으로써 식의 값까지 찾아보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식을 시작을 해볼 텐데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내가 500원짜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100원짜리를 또 여러 개 가지고 있고 10원짜리도 몇 개 있다고 하자.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아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네모개, 세모개 5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그랬을 때 네모개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했을 때 세모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중학교 1학년부터는 이것을 문자를 사용해서 500원짜리가 X개 있고 100원짜리가 Y개 있고 10원짜리가 Z개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총 얼마입니까? 라고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아라.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500원짜리를 X개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00 곱하기 X1. 100원짜리 Y개 있다고 하면 100 곱하기 Y1. 10원짜리 Z개 있으면 10 곱하기 Z1.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총 돈은 이만큼이야 라고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기 연습을 조금 더 할 텐데 나타내다 보면은 연산기호가 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식이 길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간략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 연산기호 중에서 곱셈기호는 생략을 하도록 하자. 곱하기 연산기호를 앞으로 생략을 해서 쓸 텐데 우리가 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먼저 문자하고 어떤 수하고 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곱셈기호 생략하면서 그 숫자는 문자의 맨 앞으로 가지고 가도록 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 X하고 4하고 곱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곱셈기호 생략하면서 X4라고 쓰지 않고 4를 앞으로 가져간다. 해서 4x 이렇게 읽어주면 돼. 다시 마이너스 2하고 x하고 곱해져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만약에 1이라는 숫자랑 문자랑 곱해져 있다고 하면 그 1은 생략해서 쓰도록 하자. x하고 1이랑 곱해졌을 때 자 1은 곱하나 마나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냥 x 이렇게 쓰도록 하자는 얘기겠지. 마찬가지로 x 곱하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도록 한다는 뜻이야. 근데 0.1이라는 숫자랑 문자랑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친구들이 1을 또 여기서도 생략을 해버리는데 1이라는 것은 정수에서만 생략을 하도록 하자. 다시 이렇게 소수점 아래 1은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0.1x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지. 다시 x 곱하기 마이너스 0.1이야.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0.1 살리고 x 이렇게 쓴다라는 뜻이야.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소수점 아래의 1은 생략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고 만약에 10분의 1이랑 x랑 곱해져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10분의 1 x 이렇게 쓸 수 있고 1이랑 x랑 곱하기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녀석도 생략해서 10분의 x라고 써도 무방하겠다.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둘은 서로 같은 거야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약속이 더 있는데 문자가 여러 개가 곱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자는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자가 있다고 하면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면 자, x 곱하기 a 곱하기 x, y 마이너스 3까지 한번 곱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도 마이너스는, 아니, 곱셈이죠. 곱셈 기호는 생략해서 쓰도록 하자. 그 다음에 숫자는 맨 앞으로 가져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문자가 a, x, x, y 순으로 와야 되겠죠? 근데 x가 2번이니까 거듭제곱으로 요렇게 붙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약속을 전부 다 지켜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곱셈 기호 생략하는 것처럼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할 수 있는데 나눗셈 기호도 한번 생략을 해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좀 기니까 간추려서 그냥 b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 밑에 있는 요 나누는 수를 밑으로 가져가서 a 나누기 b를 b분의 a로 쓸 수 있겠다. x 나누기 5 같은 것은 그냥 5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마이너스 3 나누기 x야. 그러면 얘는 x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겠지. 근데 만약에 나누는 숫자가 분수라고 하자. a 나누기 b분의 c를 한다고 하면 나눗셈 기호는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꿔버리고 역수를 이렇게 붙여버리겠죠? 그럼 이 곱셈은 또 생략할 수 있다고 했으니 분모에는 c만 있고 a는 분자에 있는 b랑 곱해져서 a, b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뭐 간단하게 식이랑 나누어줘도 마찬가지야. 어떤 식을 마이너스 2랑 나누었다고 치면,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밑으로 내려가시고 위쪽에 있는 x 플러스 2y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자, 물론 괄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요 한 몸이라는 녀석이 한꺼번에 위로 올라갔으니까 괄호는 생략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자, 만약에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y가 나눠졌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되죠? 요 녀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통으로 내려가고 위에는 플러스 3이 올라오시면 되겠죠. 자, 이때 플러스는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생략해서 써도 되고, 역시 괄호도 역시 써주나 안 써주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3이라고 나타내면 되겠다. 자, 이제는 그 식에, 우리가 표현해본 그 식에다가 문자 대신에 수를 넣어봄으로써, 자, 어떤 수를 대입함으로써 식의 값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데, 식의 값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 대신에 수를 대신해서 넣는다. 어떤 숫자를 문자 대신해서 넣었을 때 나오는 그 식을 계산한 값을 식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을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 A가 3이라고 하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A 플러스 5B라는 식이 있다. 그럼 이 식의 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한다면 A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쓸 거야. 근데 우리가 나타낸 이 식은 2A라는 식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한 번씩 써서 하시고, 좀 잘 되는 친구들은 머릿속으로서 아,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때 뒤에는 5 곱하기 B가 이렇게 곱하기가 생략되어서 쓴 거니까 이 A랑 B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대신해서 집어넣으면 돼. 그럼 2 곱하기, 자, A 대신에 3을 집어넣자. 이렇게 되겠죠? 5 곱하기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신해서 넣자. 이렇게 되는데 연산기호가 붙어버리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음수를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를 꼭 치도록 합시다. A 대신에 3 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는 괄호를 표시하면서 대입을 해보면 이제는 계산할 수 있겠죠. 2, 3은 6,
5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 더한 거니까 요대로 계속 더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요렇게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B분의 A를 A, B가 동일하게 3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B분의 A의 값을 한번 찾아보아라 한다면 자, 이 녀석은 사실상 A 나누기 B가 생략되어 있는 건데 저 A 대신에 3을 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2 괄호 쳐서 넣으라 그랬죠? 그것을 나누기를 한다면 3 나눗셈을 이제 곱하기로 다시 돌려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계산을 해보면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가 3 넣은 결과랑 차이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으니 정수일 때는 그대로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분수라고 한다면 자, x 대신에 4분의 3을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넣어봐 라고 한다면 자, y분의 x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y분의 x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고 x 대신에 4분의 3을 넣어버리면 니들이 좀 잘 보지 못한 모양의 분수가 이렇게 생겨버린다는 거지. 자, 이 녀석은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갔다 해서 분수가 중복되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해서 번분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요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조금 이따가 정리를 다시 해줄 텐데 자, 일단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 분수와 아래쪽에 있는 이 분수의 나눗셈 계산이잖아. 그래서 나눗셈을 다시 살려서 써준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4분의 3에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쓸 수 있잖아. 그때 나눗셈은 뭘로 돌린다 그랬어? 나눗셈은 그냥 다 곱셈으로 돌려버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것처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고 계산 결과를 쓸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자주 등장을 할 테니까 내가 여기 문자로서 좀 정리를 해줄게. 일단 봐봐. 내가 x 대신에 이렇게 할게. 번분수는 분수 안에 또 다른 분수 a분의 b 그리고 또 다른 분수 c분의 d 이렇게 있다는 뜻이니까 자, 이 녀석을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위쪽에 있는 분수와 아래쪽에 있는 분수가 뭐가 되었다? 나누기가 되었다. 나누기가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c분의 d에다가 나눗셈은 곱셈으로 돌려버리고 b분의 a를 쓰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때 곱셈 계산을 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만약에 분수 안에 또 다른 분수가 들어가서 번분수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친구들이 나눗셈 계산이 생략된 거구나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자주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한 방에 좀 처리를 하도록 하자. 자, 번분수가 등장을 했을 때 마지막 결과를 보시면 분모 자리에 B하고 C하고 곱해졌지. B, C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안쪽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져서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보시면 A하고 D하고 곱해졌는데 A하고 D는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할게. 앞으로 번분수가 나오시면 분모 자리에 번분수 안에 안쪽에 있는 곱끼리, 안쪽 곱끼리 아래쪽으로 분모 자리에 들어가시자.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는 바깥쪽에 있는 곱, 바깥쪽에 있는 밖이라고 쓸게. 바깥쪽에 있는 곱끼리 곱해서 분자 자리에 가도록 하자.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보고 설명을 끝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3에 4분의 5가 있어.
자, 이거 계산을 한다고 하면 안쪽에 있는 곱길이 아래로 내려가시고 바깥쪽에 있는 곱길이 위로 올라가서 분모에는 12, 분자에는 10 계산해주면 6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고, 만약에 2분의 3 분의 4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 분수분의 분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라는 애들이 나오면 그냥 4는 1분의 4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안쪽에 있는 곱은 3이 되겠고 바깥쪽에 있는 곱은 8이니까 결과는 3분의 8이구나 해주면 되겠고, 자, 만약에 분모 자리에 이렇게 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분모도 역시 1분의 2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 곱이 얼마야? 6이고 바깥쪽 곱이 얼마야? 5야. 그래서 6분의 5.